자, 이번 시간엔 아까 전에 전번 첫째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직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어떤 사항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이냐 하면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 파악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조직의 요구사항으로 변환시켜서 품질, 기능, 징계, 기법 등이 이용될 수 있고, 조직의 모든 계층에 조직의 요구사항을 전달해 줘야 되고, 또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개선을 해야 된다 했죠. 이런 여기서의 이해관계자들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우리 조직 내에 외부 공급자, 사회 이런 것들이 있다 했죠. 여기에 모든 조직들에 대해서 다음을 사항을 고려해 줘야 될 것이고, 세 번째, 고객 및 최종 요구사항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고객 및 최종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결정해 다음과 같은 방법. 잠재 고객을 포함한 무슨 고객을 파악을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조직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받아가야 될 또 사회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객이 누구나, 이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나,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 및 최종 사용자들에 대한 주요 제품 특성을, 그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이 어떤 제품의 기능과 성능을 갖고 있는지, 또 특성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 고객들에서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찾아갈 것인지, 경쟁력에서 이길 것인지, 또 뭐를 고객들이 평가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를 정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경영 환경 분석, 스와트 분석, 강점과 약점, 기회 및 위기 분석 및 대책을 수립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스와트 분석이겠죠. 이 스와트 분석에 대한 우리 회사에서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기회가 오고 위기가 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대책 수립을 해서 우리가 가장 취약한 우리 내부적으로 약점과 또 외부적으로 외부 환경에서 오는 이 위기사항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대책 수립을 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가야 된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에서의 교류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어떤 것 뜻입니까? 보건 및 안전, 우리 조무원들의 보건, 또 사회에 우리 옆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우리 사회에 대한 보건 안전, 또 환경에 대한 것들, 또 법규 및 강제 요구사항에 대한 것들, 또 제품 프로세스 및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역 공동체 영향 파악 및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보건 안전이나 환경이나 법규 및 강제 요구사항이나 제품 프로세스 및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역 공동체 영향 파악 개선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 사항들에 대한 것들도 고려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조항의 이 조항이라는 게 뭐니까 5장이죠. 리더십에서의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은 출력물에 확인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객 만족과 관련된 품질 방침 및 측정 가능한 품질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또 고객 만족이 되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품질 목표가 결과물이 아웃풋이 되겠죠. 이 품질 목표에 대한 것들이 확인될 수 있어야 되고, 이거 올라갔다든지 품질 목표가 뭐 내려갔다든지 정감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KPI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또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뭐 대기의 수질 환경, 아까 조금 전에 있었던 뭐 사회적 법규, 우리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해당되는 법규사항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고, 또 고객들이 오는 제품 서비스의 물질 특성과 그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것들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와 플로 차트를 그려서 이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인 개선이 출력물이 인풋보다 아웃풋이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또 고객 만족, 불만족에 대한 데이터를 결과를 분석을 해서 이것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업무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다음의 핵심 사항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있어야 된다. 첫째, 고객의 소리입니다. 고객의 소리. 고객이 뭐라 했습니까? 신이라 했죠. 이 고객이 없으면은 우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상품이고 좋은 서비스고 좋은 제품이고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어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고객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의 고객의 소리가 고객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시장 조사라든지 상황 조사를 해서 그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현장 서비스 보고서라든지 고객 면담이라든지 불만 불합격품이나 반품되는 것들, 또 권고사항, 제한사항, 내부 문제에 대한 분석 보고서,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기대와 데이터 정보, 경영자 코멘트, 다른 형태의 피드백, 예를 들면은 언론의 언론계의 성명, 고객 대리인의 보고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고객의 소리가 어떤 트렌드로 어떤 정보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하는 이 고객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업 계획입니다. 제품, 서비스, 품질 계획서의 기본 틀을 하기 위해서 연간 사업계획서, 중장기 사업계획서를 짜라는 거죠. 이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 품질 기본 틀을 짜고 제약 조건이라든지 검토 시간, 비용, 투자, 상황 설정, 자원들을 정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을 목표로 하는 우리의 고객들은 어디고, 이 고객들을 포섭하기 위한 세일즈를 포인트를 어떻게 두고, 또 우리 경쟁사들의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경쟁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사업계획서에 반영시켜서 이것들을 월별 성과, 일별,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 사업계획서에 대한 실적들을 쭉 KPI를 지출해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제품 표준입니다. 고객의 요구사항과 어떠한 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이 어떤 것들인지, 제품 특성, 주요 품질 특성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갖고 제품 표준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제품 서비스에 대한 작업 서비스 환경입니다. 이 규정된 서비스 추가 외야 내 구성 폐기 및 서비스의 용이성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들에게 이 제품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잘 해드릴까 하는 우리 작업자들에 대한 작업자 환경이라든지 고객들이 사용하는 환경이라든지 이럴 때 편리하게끔 아주 이렇게 정하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런 제품 서비스에 대한 구상을 하라는 거죠. 제품 설계는 어떤 제품을 만들고 설계해서 서비스에서 그것들에 대한
만들어내는 그 과정들의 컨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제품의 컨셉은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또 이런 활동을 하면서 2015년 판에는 리스크를 평가하라.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하라. 거기에 따라서 리스크가 오는 것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처시켜서 그것을 리스크를 낮출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에 따른 제품 서비스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되고, 제품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인 고장 유형과 파악과 영향평가를 해서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FMEA종 고장 실패에 대한 원인 조사에서 이 부적합에 대한 것들을 개선시켜서 지속적으로 시정 및 예방 조치, 시정보다는 예방 조치를 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고 출력 및 방치 목표를 이용하게 된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루어져서 제품 신뢰성, 고객의 여섯 번째, 제품 신뢰성 검토. 고객의 기대사항 및 법정 요구사항, 안전과 관련된 사항, 원재료의 선정, 결과는 생산 설계와 생산 가능성 파악을 사용되게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업무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핵력 입력 사항이 이 제품 서비스의 요구사항을 결정하는데, 이런 고객의 소리도 듣고 사업계획도 세우고 제품 표준도 만들고 제품 서비스에 대한 작업 서비스 환경도 조성을 하고 제품 서비스에 대한 구상을 하고 제품 신뢰성 검토를 하라는 것이 이 고객 5.1.2에서 요구하는 고객 중시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2 방침입니다. 5.2.1의 품질 방침의 수립. 최고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품질 방침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해야 한다. 어떤 품질 방침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유지해야 할 것인가 봅시다. 조직이라 하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면은 우리 회사죠. 우리 회사의 목적과 상황에 적절하고 우리 회사의 전략적 방향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는 품질 목표의 설정을 위한 틀을 제공을 하고, 또 최고 경영자는 적용되는 요구사항이 뭡니까? 우리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 시작되는 4.1에서 4장에서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의 요구사항의 충족에 대한 의지 표명을 포함하고 하라는 겁니다. 이게 대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충족해 주겠다는 의지 표명을 포함시켜야 되고, 품질 경영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에 대한 의지 표명을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품질 방침은 여러분들이 최고 경영자가 정하는 거죠. 품질 방침 최고 경영자가 정하는데, 정할 때 이 품질 방침의 내용 안에 이런 조직의 목적과 상황에 적절하고 조직의 전략적 방향을 지원해야 되고, 품질 목표의 설정을 위한 틀을 제공하고, 적용되는 요구사항의 충족에 대한 의지 표명을 포함하고 품질 경영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에 대한 의지 표명을 포함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품질 방침이 정해졌으면 5.2.2에 품질 방침에 대한 의사소통을 하라. 의사소통. 품질 방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문서화된 정보로 이용 가능하고 유지되어야 되고,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로 써서 해서 회사 전체 조업원들, 임원진들이 알 수 있도록
그 표지되어지고 문서로 해서 표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이 품질 방침에 대한 것들이 조직 내에서 우리 회사 내에서 의사소통되고 이해되면 적용되어져야 되며, 해당되는 경우 관련 이해자에까지, 관련 이해자를 하면 누구였습니까? 소액, 종업원들, 주주, 또 공급자, 법, 사회단체,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자들도 우리 품질 방침에 대한 의사소통이 유지되어져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 요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품질 방침은 최우선 순위가 조직과 고객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지속적인 개선에 대하여 명백한 의지를 포함하여 여기에 따라 핵심의 품질 목표가 수립될 수 있으며, 품질 목표의 달성과 연관될 수 있도록 우리 회사의 전 조직원들에게 전달되고 이해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도, 뭐가 품질 방침이 있더라. 품질 방침. 또 최고 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 방침을 수립해야 한댔죠. 최고 경영자는 품질 방침의 품질 경영 시스템 요구와 항의 준수 의지 및 품질 경영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의지가 포함되어야 하고, 품질 방침은 전 조직에 의해 홍보되며 이해되고 실행되어야 되지며, 품질 방침은 최고 경영자가 서명하여 품질 매뉴얼에 수록이 되어져야 되며, 품질 방침을 수립할 때 최고 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품질 방침이 좋다. 성공적인 조직이 위해서 필요한 개선의 수준 및 형태는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고, 기대되거나 바람직한 고객 만족도의 정도, 조직 내 구성원의 발전, 기타 이해관계들의 요구 및 기대, ISO 9001의 요구사항을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을 하고, 공급자 및 동업자의 잠재적 공헌에 이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품질 방침을 수립할 때 고려사항이라는 거지. 고려사항.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을 6가지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품질 방침을 정하고, 이것들이 품질 방침에 의해서 전 조직원들에게 전달되고 이해되어져서 그것들이 요것들이 실행되어지고 있는지 안 되어지고 있는지 유지되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는 개정을 해도 좋다. 개정되어져야 된다. 항상 한번 방침이 정해지면 변하는 거죠. 사회와 우리 회사의 환경이 변할 때, 변함에 따라서 이 변화의 고객의 변화의 트렌드에 따라서 우리가 이 품질 방침도 변화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품질 방침은 다음에 우리가 만들 기회가 되지면은 우리가 품질 매뉴얼을 만들어서 여기서 어디 갔습니까? 품질 방침이 품질 매뉴얼에 수록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요구사항을 다 만들고 나서 품질 매뉴얼을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만들었을 때 한번 만들어 보면서 품질 방침을 다 회사에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실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샘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입니다. 최고 경영자는 관련된 역할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조직 내에서 부여되고 의사소통되며 이해됨을 보장하여야 하고, 최고 경영 다음 사항을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보장하여야 한다. 품질 경영 시스템이 이 표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해야 하고, 프로세스가 의도된 출력을 도달하고 있음을 보장해야 되고, 품질 경영 시스템의 성과와 개선, 기회를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해야 되고,
조직 전체에서 고객 중시에 대한 촉진을 보장해야 되고, 품질 경영 시스템의 변경이 계획되고 실행되어 경우 품질 경영 시스템의 온전성이 유지됨을 보장하라 했습니다. 이 우리 5.4의 조직의 역할, 우리 회사의 역할, 부서의 역할, 개인의 역할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정해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에서의 내 역할이 뭐고 내 권한이 뭐고 책임이 뭐다 하는 걸 명확히 해서 그 책임과 권한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해 줄 수 있도록 최고 경영자는 보장을 하라, 부여를 하라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더 보면은 모든 구성원은 품질 목표의 달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특히 책임과 권한의 위임은 그 전 구성원이 참여하고 성취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과 권한 매트릭스표나 업무 분장표, 우리가 업무 분장표 등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고, 가능한 회사 전체의 책임과 권한에 상충됨 시 일치시켜야 한다는 거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품질 경영 시스템을 실행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 내의 계층, 기능 간 책임 및 권한을 정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계층별, 기능별 책임과 권한을 정하여 문서화하고, 이것들이 각 조직도에 의해서 문서화하라는 거죠. 업무 분장을 해서 내 조직 내의 인원들이 이를 인식 의사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조직 전체의 구성원들이 품질 목표와 달성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참여 동기부여 및 실행 의지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구성원들에게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 경영 시스템의 문서에 해당하는 품질 매뉴얼, 업무 분장, 위임 정결 문서, 세부 활동 관련 해당 문서 등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명시를 해서 관련된 문서 간의 책임과 권한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왜? 나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권한만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서 어느 부서에서 누가 잘못을 했다는 명확히 되어졌을 때 이 시스템이 원활해되어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시정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개선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과 권한에 대한 위험도 시스템을 실행해 나가는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인별 업무 분야까지 정해 놓아야 하는 것이 필요한가의 여부는 조직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 보통 조직의 규모와 특성에 판단, 개인의 업무와 업무 분야까지도 우리가 정해 놔줘서 내 업무 권한이, 내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해지는 것이 훨씬 더 책임과 권한에 대한 것들이라 좋다 이겁니다. 이상으로서 5장 이상으로서 5장 리더십 5.1 리더십과 의지 표명, 5.1의 리더십과 의지 표명, 5.2의 방침, 5.3의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에 대한 것들을 요구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요것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 리더십에서의 리더십과 의지 표명, 방침,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에 대한 것들을 갖고, 다음 시간에는 6장 기획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